안녕하세요, 제이던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세계 해먼드 컬렉션 벨로시랩터 피규어를 준비해봤어요. 이로써 최근에 발매된 해먼드 컬렉션은 모두 리뷰 완료. 당연 이번 웨이브 중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리뷰할 타이거 랩터까지는 보고 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쥬라기 공원, 쥬라기 월드에 각각 등장했던 벨로시랩터들의 외형이나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해먼드 컬렉션 랩터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한두 마리 발매해준 마텔치고는 의외로 아직까지 발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종류가 남았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세계 속에 등장했던 타이거 랩터, 꽤나 늦게 해컬 라인업으로 참가한 것 같은데요. 해먼드 컬렉션 타이거 랩터의 박스 포장은 여느 신규 해컬 피규어 박스와는 큰 차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박스 상단부에 트루 FX 로고와 함께 아래쪽으로는 타이거 랩터의 렌더링 이미지가 새겨졌다는 건데요. 이전에 살펴봤던 트루오돈이 이 렌더링 이미지를 억지로 성형시킨 것이니 이번에는 그나마 진짜 벨로시랩터 렌더링 이미지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박스의 좌측면에는 해먼드 컬렉션 로고와 함께 공룡의 렌더링 일부가 침범한 상태고요. 우측면에는 타이거 랩터가 등장했던 영화 스틸컷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놓였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제품의 전체적인 렌더링 이미지가 여러 컷으로 분할됐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자체로만 본다면 정말 멋진 제품이 될 것 같은데 실물은 과연 얼마나 똑같거나 혹은 얼마나 더 나아 보이려나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이번 웨이브 속 함께 포함된 소형 공룡의 이미지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함께 포함된 스티기 몰로크나 트로더는 리뷰 완료. 영상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먼드 컬렉션 타이거 랩터를 박스에서 꺼내 보았습니다. 확실히 스테고, 스피노사우루스 개봉 때보다는 압도감이나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사실 소형 라인업 제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초창기 발매됐었던 끔찍한 비율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날렵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거 랩터만의 상징인 줄무늬 역시 해먼드 컬렉션답게 꽤나 많은 숫자로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아마 마텔이 발매했던 타이거 랩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줄무늬를 가진 제품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랩터는 떼거지로 있을 때 압도하게 되는데 이번 해컬 타이거 랩터도 몇 마리 더 들어올 걸 그랬나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품을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조형은 솔직히 조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저 아래턱의 부정교합 같은 느낌. 이전에 발매됐던 해먼드 컬렉션 벨로시랩터 제품이나 소형 공룡에서는 특히나 우려스러웠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구매한 해먼드 컬렉션 소형 공룡 부정교합 중에서는 최악, 하필 가장 최근에 발매된 타이거 랩터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네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일단 디테일적인 측면으로는 얼굴 전체에 걸쳐 피부 질감 표현 확인 가능하고요. 타이거 랩터의 상징과도 같은 줄무늬는 얼굴에서부터 꽤나 풍성하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위턱, 머리 가장 위에서부터 줄무늬가 예쁘게 내려와야 하건만 해먼드 컬렉션이 이런 디테일을 놓쳤다는 건 많이 아쉽다 할 수 있네요. 대신 기본 도색은 주황색 하나로만 정직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얼굴의 위쪽은 쨍한 색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자연스럽게 색이 전환되다가 아래턱에서는 그 색이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위턱의 끝부분은 약간 맛보기 느낌의 색 전환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색으로만 마무리 안 된 게 어디예요.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인 거지. 공룡눈은 꽤나 선명한 글래스 아이가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일단 눈동자는 노란색으로 동공은 쭉 찢어진 검정색으로 표현된 것이 영화 속 모습과 동일하네요. 함께 발매된 스티기 몰로크나 트로돈보다는 그래도 색이 밝아서 그런지 선명함은 제일 나아 보이는 듯 합니다. 아래턱은 별다른 줄무늬 도색은 없고요. 피부 질감 표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래턱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닫았을 때 글쎄요. 애초에 부정교합 상태로 조형된 것 때문에 제대로 닫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제대로 닫힌다고 표현하기도 찝찝하네요. 마테라, 이건 좀 아니다. 공룡의 이빨, 발매 전에 해당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우선 위턱 이빨은 기존에 발매된 랩터류보다는 조형, 도색면에서 칭찬을 듬뿍 줄 수 있습니다. 육식 공룡 특유의 날카로움을 잘 살린 모습이죠. 반면 아래턱의 이빨들은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조형 없이 도색으로만 이빨이 적용됐다 그런 코멘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래턱 이빨도 분명히 조형은 됐지만 통짜로 몰딩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 나머지 입안은 일반적인 마텔다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대신 혓바닥이나 입안 내부 도색은 채도가 많이 낮은 핑크색이고요. 다행히도 위립 천장까지는 도색 완료됐습니다.
계속해서 공룡의 목으로 내려가 보면 도색이나 피부 질감 정도는 얼굴과 동일한 수준. 하지만 줄무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목에서는 당연히 위에서부터 양갈래로 퍼져 내려오게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래턱과 동일하게 자연스러운 색전환 디테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공룡의 몸통에서도 해당 디테일은 계속해서 유지되네요. 대신 목에는 줄무늬가 목 부위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다면 몸통에서는 전체가 아닌 옆구리보다 살짝 못 미쳐 내려오게 되는데 줄무늬의 개수나 풍성함은 만족스럽습니다. 얼굴과 동일하게 몸통 가장 윗부분은 쨍한 주황색으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금은 톤이 어두운 색으로 한번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몸통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주둥이, 목과 동일하게 아이보리 색상으로 자연스러운 색 전환이 이루어지네요. 근데 타이거 랩터의 피부 질감 표현은 이번 웨이브로 발매된 제품들 중 가장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통 아래뿐만 아니라 몸통 그리고 전체적인 질감 표현이 선명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마텔은 랩터 피규어에 무슨 원한이라도 졌는가? 랩터만 뽑았다 하면 왜 죄다 버러덩 넘어지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공룡의 앞팔, 벨로시랩터답게 길쭉하게 표현됐습니다. 근육 표현과 함께 선명하진 않지만 나름의 피부 질감 표현, 어깨 부위의 스트라이프 줄무늬는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모습은 정말 좋지만 손가락 조형은 블루 때처럼 얌전한 느낌보다는 조금 펼쳐진 느낌이라서 포즈나 각도는 약간은 공격적인 느낌도 연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가락 조형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다행히도 회색으로 유광 표현과 함께 마무리됐네요. 공룡의 뒷다리, 피부빈의 표현과 함께 자연스러운 주름들이 눈에 띄고요. 제품 전체에 걸쳐 나타난 스트라이프 줄무늬는 다행히도 허벅지에까지 골고루 분포됐고 해당 부분은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도 무릎에도 일부 새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끝으로 내려가 보면 정상적인 사이즈의 발 크기, 벨로시랩터의 상징인 갈고리 발톱,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특징은 없는 듯해요. 그리고 그런 발톱은 손톱과 동일하게 유광 회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룡의 꼬리. 꼬리 내부에 철사를 넣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질로, 별도의 파츠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전체적인 주황색의 색감과는 약간 톤이 다른 느낌이죠.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꼬리에서는 피부빈의 표현도 다른 부분 어디보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길이나 줄무늬가 끊기지 않고 꼬리에도 새겨졌다는 점은 너무 좋으나 꼬리 아래쪽의 아이보리 톤 도색 생략은 역시나 아쉬운 모습. 마텔은 벨로시랩터 피규어와 뭔가 원수를 진 것이 이 정도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한 독특한 부분은 지금까지 제품을 살펴보면 느꼈던 쨍하고 밝은 색상의 주황색, 정확히는 머리, 목, 몸통, 윗부분에만 적용됐던 색상이 꼬리의 앞쪽 부위에서는 넓게 분포된 모습이 있고 끝으로 갈수록 몸통 중간부에 적용된 한층 다운된 톤의 주황색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근데 이 쨍한 주황색이 적용된 앞쪽, 꼬리의 밑으로 향하면 또 번트 오렌지 색상으로 적용되는 모습, 조금은 어안이 벙벙한 그런 쓸데없는 디테일인 듯 합니다. 차라리 이런 거 말고 꼬리 아래쪽에도 아이보리 무늬를 넣어줬어야지 마테라. 해먼드 컬렉션 타이거 랩터의 관절, 해커리니까 일단 관절이 많은 건 예상을 할 수 있고 관절이 얼마나 개선됐느냐 이걸 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가동이 가능한 아래턱, 여전히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는 입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머리는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제약적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회전 관절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랍니다. 다음으로는 목은 위아래... 왜? 목도 관절이 굉장히 제한적이네요. 뭐 이래 이거. 회전만 자유롭습니다. 처음엔 제가 받은 물건이 관절이 뻑뻑한 게 아닌가 싶었더니 이거 그냥 이 정도로만 가동 가능하도록 제작된 거였네요. 실망스럽도다 마텔. 앞팔은 회전시키거나 몸통 안팎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관절부터 팔꿈치에도 관절이 적용됐는데요. 아쉽게도 손목 관절은 어느샌가 해먼드 컬렉션 소형 공룡에서 그냥 물 흐르듯 생략시켜버린 마텔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뒷다리는 앞뒤, 그리고 몸통 안팎으로 벌어지는 허벅지 관절부터 무릎, 발목 모두 관절 탑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내부에 들어있는 철사로 구부릴 수도 있는 우리가 아는 해먼드 컬렉션 그 도마뱀 꼬리입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 다른 제품들과 사이즈 혹은 동일 랩터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이번 웨이브에 함께 발매된 스티기몰로크와의 비교. 같은 주황색을 띠는 제품이라 이렇게 함께 두니 또 그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네요. 대신 이번 타이거 랩터는 뭔가 실망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스티기몰로크가 정말 잘 뽑혀줘서 그런가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제품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다음으로 이번 웨이브 속 포함된 또 다른 소형 공룡 트로돈과의 사이즈 비교 혹은 느낌 비교. 트로돈보다 잃어버린 세계의 시그니처 공룡으로 자리 잡은 타이거 랩터, 명색의 타이거 랩터인데 힘이 빠져 보이는 건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다음으로는 해먼드 컬렉션 아트로키랍토르 고스트 피규어와의 비교. 부정교합도 없고 조형도 날렵하고 깔끔한 아트로키랍토르가 저는 훨씬 더 좋다 라고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발매됐던 해먼드 컬렉션 주라기 공원 1편, 3편 벨로시랩터를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물론 가면 갈수록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해먼드 컬렉션 벨로시랩터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소형 공룡 중에서 벨로시랩터는 특히나 마텔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네요. 같은 웨이브로 발매된 해먼드 컬렉션 타이거 랩터인데 왜 이렇게 리뷰가 늦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왜 그랬는지 오늘 제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충분한 대답을 드렸을 거라 예상합니다. 워낙에 이번 웨이브들이 굵직해서 그런지 타이거 랩터는 매우 많이 힘이 빠지는 피규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테일적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가장 초창기에 발매되던 제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명색이 해먼드 컬렉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함을 베이스로 깔고 팬들을 좀 더 사로잡을 만한 디테일을 가져왔어야 할 겁니다. 마텔, 부담감 좀 느끼시고 열심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해먼드 컬렉션 잃어버린 세계의 타이거 랩터 피규어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어떤 공룡들이 혹은 어떤 고대 파충류가 등장할지 혹은 기대하시는지까지도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